이번 주 중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조별리그 2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살짝 속상할 수도 있지만 챔스 경기 없이 쭉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주중에는 휴식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왼쪽 공격수인 솔로몬이 훈련 도중 반월판 부상으로 두세 개월 동안 아웃되고 내일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불행한 존슨 역시 지난 부상으로 인해서 루턴 타운 원정은 물론 A매치 기간에도 웨일즈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흥민도 아스날과 리버풀이라는 강팀들에게 무려 3골을 폭발시키는 대화력을 했지만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컨디션 역시 100%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달부터 사타구니 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중에 챔스 조별리그로 인해서 해외로 원정까지 다녀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리그 성적에서 악영향을 주면서 이도저도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챔스에 진출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걸 제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챔스에 나간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이 랩팀 중에 두 팀은 분위기를 살렸지만 반대로 다른 두 팀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차후 일정에도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일단 승리한 팀들을 먼저 보자면 맨시티와 뉴캐슬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붙었는데 4-1로 대승을 거두면서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4위로 챔스에 진출한 뉴캐슬은 올 시즌에는 리그 성적이 8위밖에 안 되는데 맨시티나 리버풀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면서 상위권 경쟁자들에게 모두 패배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브랜드포드, 셰필드, 벌리를 만나서 3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타더니 이번에 PSG를 상대로 홈에서 4골을 터뜨리면서 예상외의 골 잔치를 벌였습니다. 점유율은 뉴캐슬이 27%, 파리가 73%였는데 뉴캐슬은 프랑스 최강팀인 파리를 4-1로 격파한 것으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다가오는 웨스트햄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순위는 웨스트햄이 7위로 뉴캐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뮌헨과 무승부를 거뒀던 라이프치히를 3-1로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맨시티는 독일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에서 라이프치히를 압도하면서 괜히 상관양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주말 뮌헨과의 맞대결에서 전반에 먼저 2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승부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맨시티를 상대로는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 내내 슈팅을 딱 3개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역시 맨시티는 맨시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토트넘에게는 확실히 기회이기도 합니다. 홀란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그릴리시, 포든, 실바 역시 70분 이상을 뛰면서 경기 시간의 대부분을 출전했습니다. 쉬지 못하고 후반에 교체됐고 원래 수비수로 출전하던 니코 루이스는 이선 미드필더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챔스 승리를 위해 전력을 쏟은 건데 지금이야 시즌 초반이라 다들 쌩쌩하지만 아마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맨시티 선수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리그 2위인 토트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우승을 위한 조로의 찬스인 셈인데 만약에 손흥민이 캡틴이 된 올 시즌의 우승이라는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케인보다 먼저 동상이 세워질 수 있겠죠. 게다가 아스날과 맨유는 챔스에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스날은 프랑스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 무패 행진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2003년생의 Y라는 어린 공격수에게 1득점 1도움을 허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특히 아산의 공격의 핵심인 사카가 부상으로 경기 도중에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죠. 사카는 올 시즌 단 한 경기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에이스 역할을 하던 공격수입니다. 마르티넬리에 이어서 사카까지 부상을 당해서 아스날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졌는데 다음 리그 상대가 하필이면 맨시티라서 리그에서도 무패의 기록이 깨질 때 유력하죠. 게다가 1,000억 넘게 주고 사온 하베르츠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오죽하면 하베르츠의 어떤 첼시의 레전드 수비수인 르베프도 이해를 못하고 하베르츠의 영입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르베프는 미국의 ESPNFC와 인터뷰를 통해서 하베르츠가 아스날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포지션은 어디일까, 아마 지금 당장 벤치에 앉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술 더 뜨는 팀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맨유입니다. 맨유는 지난 챔스 1차전에서 뮌헨을 만나서 4대3으로 나름 패배했지만 잘 싸웠다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최근에는 1차전이었던 뮌헨전은 독일 원정이기도 했고 지고 있었다가 3점을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선제골도 맨유가 넣고 앞서다가 후반에 역전을 당해버린 겁니다. 2년 만에 복귀한 챔스 무대에서 첫 두 경기를 모두 패배로 장식한 맨유인데 이랬던 적은 맨유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하네요. 조별리그 두 경기 2패로 A조 꼴찌가 됐고 동시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117년 만에 최초로 갈라타사라이에게 패배한 첫 잉글랜드 팀이 된 건데요. 100년, 그러니까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갈라타에서 살아있는 잉글랜드 원정 경기에서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록을 이번에 테너 감독과 맨유 구단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예상치 못했던 반전 결과가 나와서 내년 레전드인 퍼뎀드마저 공식 방송에서 친정팀의 맨유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챔피언스 리그지 학교 축구가 아닙니다. 선수들은 위치 및 공간 인식의 부족을 노출했다. 이 수준에서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면서 뜨거운 나이프가 버터를 자르듯이 매우 손쉽게 매년 수비진들이 뚫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마르티네스, 완비, 사카, 루크쇼 등 주요 수비수들이 부상 중인 건 인정하겠지만 바람도 했고 안토니도 복귀를 했는데 맨유 홈에서 역전패를 당할 정도는 아니죠. 게다가 맨유의 역전패를 이끈 인물은 다름 아닌 토트넘 출신의 산체스였습니다. 여기에 운동 벨레도 조연으로 출연하고요. 산체스가 전반 17분에 선택권을 넣었을 때 불과 6분 뒤에 동점골을 어시스트하고 곧바로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후반 81분에는 역전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갈라타사라이의 승리의 공신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맨유 홈에서 이동을 올린 선수는 산체스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외모에 맞죠. 가뜩이나 리그 성적도 폭망인데 챔스에서도 117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다 보니 테라 감독 경제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경쟁팀들이 정신 못 차리는 지금이 손흥민 리그 우승 최적기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맨시티에게 유독 강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잖아요. 손흥민이 맨시티 전에 강한 기억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 한 경기도 놓쳐선 안 돼요. 노천타운전 어설프게 이기면 안 됩니다. 5골 골, 무엇보다 손흥민 무리하지 않기, 부상 당하지 않기 이상 흰수염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